엄마, 이제 고생 그만하고 우리 집으로 와서 사세요. 아니에요, 엄마. 우리 집으로 오세요.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서로 안 모시겠다고 싸우던 자식들이 돌변했습니다. 제 양쪽 귀에 대고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한 거죠. 대체 자식들은 왜 갑자기 저를 모시려 할까요? 지금부터 한 어머니의 배신과 제기가 시작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2 강영숙이라고 합니다.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요. 알람도 맞춰놓지 않았는데 말이죠. 40년 동안 한바지비를 하다 보니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한바지비 뭐냐고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한테 밥을 파는 식당이에요.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5시부터 첫 손님을 받았죠. 그렇게 40년을 살았습니다. 지금은 그만뒀어요. 허리도 아프고 손도 아파서요. 침대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갔습니다. 습관적으로 물을 올렸어요. 손을 내려다봤죠. 마디마디가 뒤틀려 있었습니다. 테이핑 없이는 주먹도 제대로 쥐어지지 않아요. 서랍에서 테이프를 꺼내 손가락을 감았습니다. 하나, 둘, 셋. 5개 손가락을 다 감았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72살 할머니가 서 있었죠. 거실로 나왔습니다. 한쪽 구석에 낡은 좌식 밥상이 놓여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생전 목공소에서 직접 짜준 거였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는 칠이 다 벗겨지고 모서리가 닳았지만 저는 그 밥상을 차마 버리지 못합니다. 행주를 꺼내 밥상을 닦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하는 일이었죠. 천천히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좁은 밥상머리에서 애들 둘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다 보냈지. 밥상에는 흠집이 많았어요. 여기저기 패여 있었죠. 이 흠집은 큰애가 초등학교 때 연필로 낙서한 거예요. 저 흠집은 작은애가 고등학교 때 시험 공부하다 펜으로 꾹 눌러서 생긴 거고요. 하나하나 다 기억났습니다. 밥상을 닦는 손이 멈췄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울 일 아니잖아요. 애들 다 잘 컸는데 말이에요. 큰애는 아들입니다. 이름은 민수예요. 올해 45이죠. 대기업 임원이래요. 정확히 무슨 일 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컴퓨터로 뭐 하는 일인가 봐요. 작은애는 딸입니다. 이름은 지영이에요. 올해 42이고요. 결혼해서 애둘 낳고 살아요. 사위는 작은 회사 다니는데 월급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지영이가 가끔 돈 힘들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밥상을 다 닦고 일어났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6시였죠. 내일이 추석이었습니다. 애들이 온다고 했어요. 민수도 오고 지영이도 온대요. 손주들도 데려온다고 했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거예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뭘 해줘야 하나 생각했어요. 민수네 큰애는 갈비찜 좋아하고 지영이네 작은애는 잡채 좋아하고요. 손주들 식혜도 담가야겠다 싶었죠. 오늘은 장을 봐야 했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어요. 늘 입는 고무줄 바지를 입었죠. 허리에 고무줄이 들어간 편한 바지예요. 10년 넘게 입었는데 아직도 멀쩡해요. 빳빳해진 천이 오히려 편했습니다. 윗도리도 낡은 걸로 입었어요. 거울을 봤죠. 영락없는 동네 할머니였습니다. 가방을 챙겨 나섰어요. 마트는 집에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천천히 걸어갔죠. 다리가 예전 같지 않아요. 조금만 빨리 걸으면 무릎이 아팠습니다. 마트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8시였죠. 마감 1시간 전이었어요. 이 시간에 오면 할인하는 식재료가 많거든요. 카트를 끌고 채소 코너로 갔습니다. 갈비찜에 들어갈 물을 골랐어요.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죠. 30% 할인이래요.
무가 조금 쭈글쭈글해 보였지만 괜찮았습니다. 손질하면 먹을 수 있어요. 시금치도 할인하는 걸로 골랐습니다. 잡채에 넣어야죠. 파도 한 단 집어들었어요. 정육 코너로 갔습니다. 갈비가 필요했어요. 돼지갈비를 봤죠. 가격표를 확인했습니다. 12,000원이었어요. 너무 비쌌습니다. 다른 걸 찾아봤어요. 구석에 할인 코너가 있었죠. 유통기한 임박한 고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돼지갈비가 있었어요. 5,000원이래요. 절반 가격이었죠. 유통기한을 봤습니다. 내일까지였어요. 괜찮아요. 오늘 사서 내일 바로 쓸 거니까요. 카트에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5,000원 아꼈네. 이 돈으로 손주들 과자 사줘야지. 과자 코너로 갔어요. 손주들이 좋아하는 초콜릿 과자를 집어들었습니다. 엿기름도 사야 했어요. 식혜를 담가야 하거든요. 엿기름 코너 앞에 섰습니다. 중국산은 2,000원, 국산은 5,000원이었어요. 잠시 망설였죠. 3,000원 차이였습니다. 국산을 집어들었어요. 손주들 먹을 건데 좋은 걸로 해야죠.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직원이 물건을 찍기 시작했어요. 총 금액이 나왔습니다. 23,000원이래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꼬깃꼬깃한 지폐들이 들어 있었어요. 10,000원짜리 2장, 1,000원짜리 3장, 100원짜리 동전 몇 개. 천천히 세어 건넸죠. 직원이 말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알뜰하시네요. 매번 할인 시간에만 오시잖아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습관이 돼버렸어. 영수증을 받아들고 마트를 나왔습니다. 봉투가 무거웠어요. 손잡이가 손가락에 파고들었죠. 테이핑한 손가락이 욱신거렸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내일 애들 얼굴 보면 이런 거 다 잊어버리니까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물건을 내려놓고 한숨 돌렸어요. 냉장고를 열어 고기를 넣었습니다. 채소들도 정리했죠. 엿기름은 선반에 올려놨어요. 부엌 식탁에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어둠이 내리고 있었죠. 내일이면 애들이 옵니다. 민수네 식구 넷, 지영이네 식구 넷, 저까지 합치면 9명이에요. 오랜만에 북적거리겠네요.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민수네 큰애는 12살이에요. 이름이 준호예요. 공부를 잘한대요. 민수가 자랑하더라고요. 작은애는 9살이고요. 이름이 서연이에요. 얌전하고 착해요. 지영이네 큰애는 10살이에요. 이름이 수빈이고요. 활발한 애예요. 작은애는 7살이에요. 이름이 현우고요. 개구쟁이죠. 일어나서 거실로 갔습니다. 낡은 밥상 앞에 앉았어요. 손으로 밥상을 쓰다듬었습니다. 내일 이 밥상에 음식 가득 차려놓을 거예요. 애들이 둘러앉아 밥 먹는 모습 상상했죠.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 이게 행복이지. 자식들한테 짐 안 되고 오히려 뭔가 해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여보, 내일 애들 온대요. 당신도 보고 싶겠지?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었죠.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부엌으로 갔습니다. 갈비찜부터 만들어야 했어요. 고기를 꺼내 물에 담갔죠. 핏물을 빼야 해요. 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물을 네모나게 썰었습니다. 당근도 썰고 양파도 썰었죠. 고기가 충분히 불었습니다. 건져서 냄비에 넣었어요. 양념을 만들었습니다. 간장, 설탕, 다진 마늘, 생강, 참기름. 섞어서 고기에 부었어요. 센 불에 올렸죠.
보글보글 끓기 시작했습니다. 뚜껑을 덮고 약불로 줄였어요. 30분은 끓여야 해요. 그 사이 잡채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당면을 물에 불렸어요. 시금치를 데쳤죠. 버섯도 볶고 당근도 볶았습니다. 하나하나 정성껏 준비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11시였어요. 애들이 오후 1시쯤 온다고 했죠. 2시간 남았습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갈비찜 냄비 뚜껑을 열었습니다. 고기가 부드럽게 익었더라고요. 물을 넣었어요. 다시 10분 더 끓였죠. 완성됐습니다. 불을 끄고 식혔어요. 잡채도 마무리했습니다. 당면이 잘 불었어요. 준비해둔 재료들과 함께 볶았죠. 참기름 한 방울 떨어뜨렸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났어요. 그릇에 담았습니다. 예쁘게 담았죠. 식혜도 준비했어요. 어젯밤에 미리 밥을 지어뒀거든요. 엿기름을 풀었습니다. 밥과 섞어서 보온밥통에 넣었어요. 서너 시간 있으면 삭을 거예요. 애들 오면 딱 좋겠네요.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깨끗한 바지를 입었어요. 윗도리도 괜찮은 걸로 골랐죠. 거울을 봤습니다. 그래도 좀 나아 보였어요. 머리도 빗었습니다. 립스틱도 살짝 발랐죠. 오랜만에 화장하니 기분이 좋았어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네 식구가 서 있었어요. 엄마 왔어요.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어서 들어와. 손주들이 달려들었어요. 할머니, 준호와 서연이가 제 품에 안겼죠. 따뜻했습니다. 아이들 체온이 느껴졌어요. 며느리도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그래, 수고했어. 들어와. 민수네 식구가 거실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지영이네도 도착했습니다. 엄마, 지영이가 밝게 웃었어요. 그래, 우리 딸. 잘 왔다. 사위도 인사했죠. 어머니, 건강하시죠? 응, 잘 있었어. 거실이 북적거렸습니다. 손주들이 뛰어다녔어요.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저는 부엌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했어요. 이런 순간을 위해 산 것 같았죠. 식사 준비를 마쳤습니다. 밥상에 음식을 차렸어요. 갈비찜, 잡채, 전, 나물, 김치까지 가득 차려놨죠. 자, 다들 앉아. 식구들이 밥상 주위에 둘러앉았습니다. 좁은 밥상이었지만 다 앉을 수 있었어요. 손주들이 신기하다는 듯 음식을 봤습니다. 할머니, 이거 다 만드셨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그럼 할머니가 다 만들었지. 자랑스러웠습니다. 엄마 고생하셨어요. 지영이가 말했어요. 아니야, 이 정도야. 손살에 쳤죠. 민수도 말했습니다. 엄마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국그릇을 들었습니다. 손주들한테 국을 떠주려고요. 부엌에서 뜨거운 국그릇을 가져왔어요. 조심조심 옮겼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손에 힘이 풀렸어요. 그릇이 미끄러졌죠. 퍽! 밥상 위에 떨어졌습니다. 국물이 쏟아졌어요. 순간 모두가 놀라 일어났습니다. 엄마! 민수가 소리쳤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밥상 위로 흘러내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잠깐.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손이 떨렸죠. 지영이가 행주를 가져왔습니다. 엄마 앉아 계세요. 내가 닦을게. 서둘러 닦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 예전 같지 않네요. 지영이가 나직이 말했어요. 이런 실수도 하시고.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민수가 거들었어요. 엄마,
혼자 계시다 큰일 나면 어떡해요?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아니다. 내가 잠깐 정신을 놓았나 보다. 웃으며 말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자리에 다시 앉았습니다. 식사를 계속했지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아까까지 웃음소리가 가득했는데 이제는 조용했죠. 손주들만 열심히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밥을 떠서 입에 넣었어요.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났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어요. 어머니,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게. 어머니, 앉아 계세요.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 수 없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았어요. 손주들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죠. 민수와 지영이는 베란다에 나가 있었습니다. 담배 피우는 것 같았어요. 사위는 화장실에 갔고요. 저는 가만히 앉아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테이핑한 손가락들이 보였어요. 왜 힘이 풀렸을까? 나이 탓일까? 저녁이 됐습니다. 손주들은 방에서 놀고 있었어요. 민수와 지영이는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았습니다. 사과를 깎아서 그릇에 담았어요. 거실로 가져가려고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멈췄어요. 지영이 목소리가 들렸거든요. 오빠, 어머니 저러시다 치매라도 오면 어떡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문손잡이를 잡은 채 굳어버렸어요.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걱정이야. 지영이가 다시 말했어요. 새언니 전업주부니까 오빠네가 모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죠. 민수가 말했습니다. 야, 월급쟁이 세금 떼고 나면 남는 것도 없어. 우리 애들 학원비가 한 달에 150만 원이야. 그래도 오빠네는 집이 넓잖아. 지영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집 좁아지면 애들 공부 못해. 너희 집도 가까운데 내가 모시는 게 맞지. 민수가 반박했습니다. 우리 집은 방이 딱 맞아. 어머니 오시면 애들이 어디서 자? 지영이가 쏘아붙였어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그릇을 식탁에 내려놨죠. 손이 떨렸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애들이 날 짐으로 보는구나. 모시고 싶지 않은 거구나.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텔레비전 소리도 들렸죠. 저만 떨어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일어나서 과일 그릇을 들었어요. 거실로 나갔습니다. 과일 깎았다. 최대한 밝게 말했어요. 고마워요, 엄마. 지영이가 받아들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이었어요. 밤이 됐습니다. 식구들이 잠자리에 들었어요. 민수네는 큰 방, 지영이네는 작은 방에서 잤습니다. 저는 제 방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들었던 대화가 계속 맴돌았죠. 눈을 감았지만 소용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식사 준비를 했어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행동했죠. 식구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엄마, 잘 주무셨어요? 민수가 물었어요. 응, 잘 잤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아침 식사 후 민수네가 먼저 떠났어요. 엄마, 저희 먼저 갈게요. 서울 가면 차 막히거든요. 그래, 조심해서 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손주들이 손을 흔들었어요. 할머니, 안녕. 웃으며 손 흔들었죠. 차가 떠났습니다. 지영이네도 준비했어요. 엄마, 저희도 갈게요. 그래, 잘 가. 지영이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건강하세요. 너희도 잘 지내고. 지영이네 차도 떠났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집이 텅 빈 것 같았어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밥상을 치웠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죠. 그릇을 닦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니야, 애들이 내가 걱정돼서 저러는 거겠지. 내가 어떻게 키운 애들인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그래, 내가 잘못 들은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평소처럼 지냈어요.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먹고. 그러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일어나는데 어지러웠어요. 침대에서 일어나려다 주저앉았죠. 머리가 핑핑 돌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가려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벽을 짚고 걸었죠. 물을 마셨습니다.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병원에 가봐야겠다 싶었죠. 택시를 타고 병원에 갔습니다. 접수하고 기다렸어요. 이름이 불렸습니다. 진료실로 들어갔죠. 의사 선생님이 물었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아침에 어지러웠어요. 머리가 핑핑 돌더라고요. 검사를 받았습니다. 혈압도 재고 피도 뽑았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압이 좀 높으시네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 의사가 물었어요. 아니요, 그냥 평소처럼 지냈는데요. 일단 하루 입원하시는 게 좋겠어요. 정밀 검사 받으셔야 해요. 입원이라니. 당황스러웠죠. 병실로 갔습니다. 간호사가 침대를 안내해 줬어요.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애들한테 연락해야 하나. 잠시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한테 먼저 걸었죠. 여보세요? 민수야, 엄마야. 엄마, 왜요? 바쁜 목소리였어요. 엄마가 병원에 입원했어. 입원이요? 왜요? 어지러워서 검사 받는데 하루 입원하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엄마, 큰일 아니죠? 아니야, 큰일 아니야. 그냥 검사만 받는 거야. 그럼 다행이네요. 엄마, 저 지금 회의 들어가야 해서요.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허탈했어요. 지영이한테도 전화했습니다. 비슷했죠? 엄마, 걱정 마세요. 금방 나으실 거예요. 저 지금 애들 픽업해야 해서요. 핸드폰을 내려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애들이 안 온다는 게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바쁘니까. 그럴 수 있지. 저녁이 됐습니다. 병원 식사가 나왔어요. 입맛이 없었지만 억지로 먹었죠.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어두워지는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애들한테 뭐지? 짐일까? 가족일까? 핸드폰이 울렸어요. 문자였습니다. 민수한테 온 거였죠. 화면을 봤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아마 동생한테 보낸다는 걸 실수로 단톡방에 올렸나 봅니다. 누가 병실 지킬 거야? 나는 내일 중요한 회의 있어. 민수가 보낸 메시지였어요. 지영이가 답했습니다. 오빠, 어머니, 이제 진짜 누가 모실지 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집은 안 돼. 내가 몇 번을 말해. 우리 집도 안 된다니까. 좁아서 못 살아. 메시지가 계속 올라왔습니다. 엄마 혼자 못 사실 텐데. 그러니까 누가 책임져야지. 나는 절대 못 모셔. 나도 못 모셔. 핸드폰을 꺼버렸습니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죠.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조용히 울었어요. 베개가 젖었습니다. 애들이 날 원하지 않는구나. 짐이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밤새 잠을 못 잤습니다. 아침이 됐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퇴원하셔도 돼요. 검사 결과 큰 문제 없으시대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짐을 챙겼어요.
병원 로비로 나왔습니다. 애들이 온다고 했거든요. 벤치에 앉아 기다렸죠. 민수가 먼저 왔습니다. 엄마, 그래 왔니? 지영이도 곧 도착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 집 가실 준비 다 되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다 됐어. 일어서려는데 지영이가 말했어요. 오빠, 잠깐 얘기 좀 하자. 여기서? 응, 중요한 얘기야.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걸까? 민수와 지영이가 로비 한쪽으로 갔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있었죠. 두 사람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어머니, 이제 혼자 못 사실 것 같아.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누가 모셔야지.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영아, 우리 집은 진짜 안 돼. 왜 안 돼? 세은이 애들 돌보느라 바빠. 거기다 어머니까지 모시면 세은이가 쓰러져. 그럼 나보고 모시라고? 지영이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너는 일 안 하잖아. 일 안 해도 집안일 있어. 애들 키우는 것도 힘들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피했죠. 오빠는 어머니한테 받은 게 얼마야? 지영이가 소리쳤어요. 무슨 소리야? 결혼할 때 어머니가 오빠한테 집값 보태줬잖아. 민수가 대꾸했습니다. 그건 그때 상황이었고 나는 혼수비 조금 받은 게 전부야. 돈 받을 때는 아들이고 책임질 때는 아들 아니야? 지영이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도 혼수 받았잖아. 왜 한 푼도 안 받은 것처럼 말해? 민수도 소리를 높였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을 꽉 쥐었어요. 애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는 게 고통스러웠죠. 오빠네는 집이 넓잖아. 방도 하나 남아있고 그 방은 준호 공부방이야. 공부방보다 어머니가 중요하지 않아? 너도 방 하나 있잖아. 우리 집은 월세라고. 좁아서 숨도 못 쉬겠어. 지영이가 울먹였습니다. 그건 내 탓이냐? 민수가 화를 냈어요. 오빠가 더 많이 받았으니까 오빠가 책임져야지. 야, 그게 무슨 논리야? 사람들이 완전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 가는 척 했죠. 복도로 나왔습니다. 벽에 기댔어요. 가슴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죠. 로비 쪽에서 계속 소리가 들렸어요. 난 절대 못 모셔. 민수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못 모셔. 지영이도 소리쳤어요. 그럼 어머니는 어떡하라고. 몰라. 요양원 알아보든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벽을 짚고 겨우 섰어요. 요양원이라니. 애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로비로 돌아왔습니다. 민수와 지영이가 저를 봤어요. 두 사람 모두 얼굴이 굳어 있었죠. 엄마, 지영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가방을 들었죠. 엄마, 저희가. 민수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됐어. 제가 말을 잘랐어요. 엄마, 오해하신 거예요. 저희가 그런 뜻이. 다 들었어. 지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희도 어쩔 수가 없어요. 상황? 제가 그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내가 너희 키울 때도 상황이 안 좋았어. 그래도 키웠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이제 엄마는 짐이지? 두 사람 모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아니야. 혼자 갈게. 엄마, 됐다고. 제가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또 쳐다봤죠.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병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택시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뒤에서 애들이 따라왔습니다. 엄마, 제발. 따라오지 마. 돌아보지 않고 말했어요. 택시가 왔습니다. 탔어요. 창문으로 애들이 보였습니다. 두 사람 다 울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정심이 들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죠. 점점 멀어지는 애들을 봤어요. 이제 끝이구나. 내 자식들과는 끝이구나.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텅 빈 집이었습니다. 거실로 갔죠. 낡은 밥상이 보였어요. 그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한참을 울었습니다. 눈물이 다 마를 때까지 울었어요.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세면대에 가서 얼굴을 씻었죠. 거울을 봤어요. 퉁퉁 부은 눈에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찬장을 열었어요. 제일 안쪽에 통장이 숨겨져 있었죠. 꺼냈습니다. 펼쳤어요. 잔액이 보였습니다. 5억 3천만 원. 40년 동안 모은 돈이었어요. 애들은 몰라요. 제가 돈이 있다는 걸. 늘 가난하게 사는 줄 알죠. 고무줄 바지 입고 할인 식품만 사는 할머니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저는 돈이 있었습니다. 한바집 40년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며 모은 돈이었죠.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같이 모았어요. 남편이 말했었죠. 여보, 이 돈은 우리 노후 자금이야. 애들한테 주지 말고 우리가 써. 하지만 남편이 떠난 후 저는 쓸 곳이 없었어요. 그냥 통장에 넣어두고 살았죠. 통장을 다시 넣었습니다. 의자에 앉았어요.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애들은 날 원하지 않아. 요양원 보내려고 하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인터넷을 켰어요.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죠. 여러 곳이 나왔습니다. 하나를 골라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네, 법률사무소입니다. 상담받고 싶습니다. 어떤 상담이신가요? 증여 반환. 그런 거요. 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능할까요? 네, 내일 오전 10시 어떠세요? 좋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내가 지금 뭘 하는 거지? 자식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려는 건가?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애들이 먼저 날 버렸으니까요. 밤이 됐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는 거 맞죠?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라면 제 편을 들어줬을 거예요. 아침이 됐습니다. 일찍 일어나 준비했어요. 깨끗한 옷을 입었죠. 거울을 봤습니다. 단단한 표정을 지으려고 애썼어요. 가방에 서류를 챙겼습니다. 통장도 넣었어요. 택시를 타고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있었어요. 건물이 높았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어서 오세요. 젊은 직원이 맞았습니다. 10시에 예약한 강영숙입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대기실에 앉았어요. 긴장됐습니다. 손이 떨렸죠. 강영숙님 들어오세요. 불렀습니다. 일어나 상담실로 갔어요. 40대로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앉아 있었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떤 상담이신가요? 변호사가 물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자식들한테 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천천히 읽기 시작했죠. 첫째 아들 결혼할 때 3천만 원, 둘째 딸 결혼할 때 2천만 원을 주셨네요. 네. 증여세 신고는 하셨나요? 아니요. 그냥 현금으로 줬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양 의무 위반으로 증여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말요? 네. 자녀에게 증여했는데 부양을 안 하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먼저 내용 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통보하는 거죠. 그 다음엔요? 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증거가 필요한데 혹시 있으신가요? 증거요? 자녀들이 부양을 거부했다는 증거요. 문자 메시지나 녹음 같은 거요. 생각했습니다. 단톡방 메시지가 있었죠. 문자 있어요. 그럼 그걸 증거로 쓸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립니다. 승소 가능성은 높아 보여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착수금이 200만 원 정도입니다. 고민했습니다. 2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에요. 하지만 애들한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죠. 알겠습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변호사가 미소 지었어요. 현명한 결정이십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어요. 착수금을 냈죠. 일주일 안에 내용 증명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를 나왔습니다. 거리를 걸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정말 자식들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구나.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애들이 먼저 배신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을 둘러봤어요. 20년을 산 집이었죠. 전세였습니다. 이제 이 집을 떠나야 할 것 같았어요. 애들이 올지도 모르니까요. 부동산 앱을 열었습니다. 시니어 레지던스를 검색했어요. 여러 곳이 나왔죠. 사진을 봤습니다. 깨끗해 보였어요. 월 200만 원 정도래요. 비싸지만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한 곳을 골라 전화했어요. 네, 실버빌 레지던스입니다. 입주 상담 받고 싶습니다. 언제 오실 수 있으세요? 내일 가능할까요? 네, 오후 2시에 오세요. 다음 날 레지던스를 방문했습니다. 도심에서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건물이 깨끗했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투어 안내해 드릴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복도가 넓었어요. 한 방을 열어줬죠. 이 방이 1인실입니다. 들어가 봤어요. 깨끗했습니다. 침대, 옷장, 책상이 있었어요. 창문도 컸죠. 화장실도 개인 화장실입니다. 직원이 문을 열어줬어요. 욕조도 있었죠. 식사는 1층 식당에서 하시면 됩니다. 운동실, 도서관도 있고요. 좋네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입주하시려면 보증금이 1,000만 원, 월세가 200만 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입주하겠습니다. 정말요? 언제 들어오실래요? 일주일 후면 될까요? 네, 가능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보증금을 냈어요. 통장에서 1,000만 원을 이체했죠. 일주일 후에 뵙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레지던스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를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죠. 남편 사진도 챙겼어요. 액자를 들고 한참 바라봤습니다. 여보, 새로 시작하는 거야. 거실로 나왔습니다. 낡은 밥상이 보였어요. 다가가서 만져봤죠. 40년 추억이 담긴 밥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버려야 했어요. 무거운 마음으로 밥상을 들었습니다. 분리수거장에 내려놨죠. 안녕, 우리 밥상.
일주일이 빠르게 지났습니다. 이사 날이 왔어요. 짐을 챙겨 택시를 불렀습니다. 집을 마지막으로 둘러봤어요. 20년을 산 집이었죠.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문을 잠그고 나왔어요. 레지던스에 도착했습니다. 직원이 방 열쇠를 줬어요. 3층 305호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죠. 방문을 열었습니다. 깨끗한 방이 보였어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옷장에 넣고 남편 사진을 책상에 놓았어요. 여보, 여기가 우리 새 집이야. 창밖을 봤습니다. 도심이 보였죠? 아름다웠어요. 1층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사람들이 있었죠. 다들 비슷한 나이였습니다. 빈자리에 앉았어요. 식사가 나왔습니다. 깔끔했어요. 옆자리 할머니가 말을 걸었어요. 새로 오셨어요? 네, 오늘 입주했어요. 저는 박순자예요. 올해 75이에요. 저는 강영숙이에요. 올해 72이고요. 잘 부탁드려요.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식사 후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죠? 4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편안함이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다음 날 은행에 갔습니다. 생활비 자동이체를 해지했어요. 매달 애들한테 보내던 돈이었죠. 민수한테 50만 원, 지영이한테 30만 원씩 보냈었습니다. 이제 그만이에요. 손주 적금도 해지했습니다. 4명 손주한테 각각 10만 원씩 넣어주고 있었어요. 1년에 480만 원이었죠. 통장을 정리하고 나왔습니다. 홀가분했어요. 레지던스로 돌아왔습니다. 1층 라운지에서 책을 읽었어요.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이었죠.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했습니다. 내일 숍 광고가 보였어요. 레지던스 2층에 있대요. 올라가 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젊은 직원이 맞았어요. 내일 받을 수 있나요? 네, 앉으세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내밀었어요. 테이핑을 풀었죠. 뒤틀린 손가락이 드러났습니다. 직원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괜찮아요. 해주세요. 네, 예쁘게 해드릴게요. 네일을 받았습니다. 연한 분홍색을 골랐어요. 하나하나 정성껏 칠해줬죠. 완성됐습니다. 다 됐어요. 거울 보세요. 손을 봤습니다. 예뻤어요. 뒤틀린 손가락이지만 고운 색이 칠해져 있었죠. 고마워요. 비용을 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손을 계속 봤어요. 신기했습니다. 40년 동안 거친 일만 하다가 이렇게 예쁜 걸 하니까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레지던스 생활에 적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식당에서 식사하고 운동실에 가서 가벼운 운동을 했습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죠. 저녁에는 라운지에서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평화로웠습니다. 애들 생각은 안 났냐고요? 물론 났죠. 가끔 손주들 얼굴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애들이 먼저 날 버렸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로비 직원이 전화했어요. 305호 강영숙님 방문객 오셨습니다. 누군데요? 아드님이라고 하시네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민수가 왔어요. 올라오라고 하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떨렸죠. 문을 노크하는 소리가 났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민수가 서 있었어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죠. 엄마, 어떻게 알고 왔니? 수소문에서 찾았어요. 들어오라는 말을 안 했습니다.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엄마,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엄마, 제발. 할 수 없이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민수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주위를 둘러봤죠. 엄마, 여기 살아요? 응. 이런 데가 뭐가 좋다고. 나는 좋아.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안방 비워놨어요. 필요 없어. 엄마, 너희가 날 버렸잖아.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정신이 없었다고? 그게 다야?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요양원 보내려고 했잖아. 그건 다 들었어. 병원에서 민수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엄마, 그냥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엄마 모시고 잘 살게요. 안 돼. 엄마, 나는 여기가 좋아. 평화로워. 민수가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돈 많다는 소문 들었어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역시 그래서 온 거구나. 아니에요. 엄마를 모시고 싶어서. 거짓말하지 마. 제가 말을 잘랐습니다. 너희가 내 돈 때문에 온 거 다 알아. 며칠 후 지영이도 왔습니다. 역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엄마, 반갑게 인사했지만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어쩐 일이니?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매일 떡국 끓여줄게요. 필요 없어. 엄마, 제발. 너도 날 버렸잖아. 지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힘들어서. 힘들면 부모 버려도 돼? 아니에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 돈 때문에 온 거지? 지영이 얼굴이 굳었어요. 아니에요. 거짓말하지 마. 민수도 그랬더라. 엄마, 정말 엄마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나는 안 믿어. 그날 이후로 애들이 매일 왔습니다. 교대로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어요. 직원들이 말했죠. 할머니, 자녀분들 정말 효자시네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보여요? 사흘째 되는 날 두 사람이 동시에 왔어요. 민수와 지영이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내려갔죠. 엄마, 두 사람이 일어났어요. 또 왔니? 엄마, 제발 우리 말 좀 들어줘요. 라운지로 갔습니다. 앉았어요. 두 사람도 앉았죠. 엄마, 이런 데 있으면 안 돼요. 민수가 말했습니다. 왜? 실버타운이랑 뭐가 달라요? 결국 혼자 지내는 거잖아요. 나는 좋은데? 엄마, 우리 집으로 가요. 안방 깨끗하게 정리했어요. 엄마 돈도 우리가 잘 관리해 드릴게요. 그 말에 웃음이 나왔어요. 역시 돈 때문이구나. 아니에요. 지영이가 소리쳤어요. 엄마, 우리 진심이에요. 우리 집으로 와요. 엄마 돈 우리한테 주시면 집 넓히는 데 쓸게요. 그럼 엄마 방도 크게 만들 수 있어요. 너희 둘 다 내 돈 노리는 거지? 두 사람 모두 말을 못했어요. 엄마, 됐어. 집에 가. 일어났습니다. 엄마, 뒤도 안 돌아보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방으로 올라와 창밖을 봤습니다. 로비에서 두 사람이 나오는 게 보였어요. 민수와 지영이가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죠. 로비 구석이었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었어요. 야, 엄마 돈 받으면 내 지분이 더 많아야 해. 민수 목소리였어요. 왜? 반반이지. 지영이가 대꾸했죠. 난 오빠니까. 그리고 내가 더 잘 굴릴 수 있어. 말도 안 돼. 우리 집이 더 급해. 가슴이 차가워졌습니다. 역시 돈 때문이었어요. 창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았죠. 짐 가방을 봤어요. 만지작거렸습니다. 잠시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한 번 더 믿어볼까? 하지만 아까 들은 대화가 떠올랐습니다. 집은 돈 굴리기 급하다. 애들 입에서 나온 말들이었어요.
저를 생각하는 말은 하나도 없었죠. 짐 가방을 다시 벽장에 넣었습니다. 안 돼. 저 문 나가는 순간 나는 진짜 길바닥에 나앉는다. 다음 날 또 애들이 왔습니다. 로비로 내려갔어요. 엄마, 두 사람이 달려왔죠. 엄마, 결정하셨어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응, 결정했어. 정말요? 우리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기대에 찬 목소리였어요. 아니야. 두 사람 표정이 굳었어요. 나는 여기 남을 거야. 엄마, 들어봐. 제가 말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조용해졌어요. 내가 너희 도움이 필요할 때 너희는 뭐라고 했지? 민수가 고개를 숙였어요. 돈 있는 자식은 싫다 하고 돈 없는 자식은 못한다 했지. 지영이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니? 제 목소리가 단단해졌어요. 이제는 돈 있는 엄마가 너희랑 살기 싫고 너희를 믿을 수가 없단다. 두 사람이 눈을 크게 떴어요. 엄마, 너희 집 안방이 아니라 나는 내 돈으로 산 이 평온한 내 자리가 훨씬 좋구나. 제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여기가 천국 같아. 민수가 울먹였어요.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요. 제발. 그리고 말이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가 탐내는 내 돈 5억은 내가 평생 너희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한 내 몸뚱어리 고치는데 다 쓰고 갈 거다. 지영이가 소리쳤어요. 엄마, 내 돈 5억은 내가 다 쓰고 갈 거니 꿈도 꾸지 마라.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요. 민수가 애원했습니다. 가족? 그 말을 되풀이했어요. 가족이 서로를 버려? 대답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 가거라. 다시는 오지 마.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갔습니다. 엄마.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방으로 올라왔습니다. 문을 닫고 잠갔어요.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옳은 선택을 한 거니까요. 다음 날부터 애들이 안 왔습니다. 전화도 안 왔어요. 조용해졌죠. 라운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어요. 창밖 노을을 봤습니다. 아름다웠죠. 순자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영숙 씨,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요. 그래요? 네. 처음 왔을 때는 힘들어 보이셨는데 이제는 편안해 보여요.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자녀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순자 할머니가 물었어요. 연락 끊었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이제 저를 위해 살려고요. 순자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줬습니다. 잘하셨어요. 차를 홀짝 했습니다. 고소한 향이 났어요. 레지던스 직원이 정성껏 우려준 차였죠. 40년 만에 누군가 저를 위해 차를 내려준 겁니다. 행복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아름다웠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죠? 마음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지만 남편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잘했다고, 이제 편히 쉬라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웠죠. 비로소 제 인생을 사는 것 같았어요. 다시 눈을 떴습니다. 노을이 더 붉어졌어요. 차를 다 마셨습니다. 일어나서 방으로 돌아갔죠. 남편 사진을 봤습니다. 여보, 우리 잘 살아보자. 사진 속 남편이 웃고 있었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편안했죠?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돈으로 제가 원하는 곳에서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었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죠.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잘 들었다 댓글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딸과 함께 사연 속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